고통을 호소하는 농민들이 무려 100여 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날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평화롭던 시골 마을을 덮친 의문의 사건. 여기 살면서 세상에 처음이야, 처음. 악취가 진동을 했어요, 너무 심하게. 이사 가고 싶어요. 못 살겠어요. 물 같은 건 다 죽었잖아요. 다 말랐잖아요. 그날 이후 농작물들이 갑자기 시들기 시작했다는데요. 이상 증상을 보이는 것은 농작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입원까지 할 정도라는데요. 치료를 받고는 있지만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니 죽을 것 같아. 머리도 너무 아프고 토하고 죽을 것 같아. 기력이 많이 쇠하신 것 같죠? 네. 몸은 좀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었길래? 지금도 이렇게 하고 앉아서 얘기를 해도 어지럽고 머리가 아파. 나쁜 짓도 안 하고 사는 것 같은데 내가 혼자 사니까 내가 나를 해코지하려고.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는 줄 알 정도로 공포가 컸답니다. 나는 그게 화장실 냄새인 줄 알았어. 처음에는 욕한 냄새가 자꾸 나는 것 같아. 환풍기를 계속 돌리고 근데 밤에 깼는데 너무 죽겠는 거야. 막 숨도 쉴 수가 없고 내가 살으려면 이거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엉엉 그래서 문 앞까지 나왔는데 문 앞에서 정신을 잃은 거지 내가. 근데 내가 문 열고 나갔으면 죽었다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왜요? 네, 이상한 냄새를 맡고 한순간에 정신을 잃었답니다. 자, 그날의 진실을 알기 위해 현장을 찾았는데요. 도착한 곳은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미곡리에 위치한 작은 마을.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마을 하늘에 하얀 구름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쫙 있었어요. 안개 마냥 자욱해서 나는 안개가 껴서 내일 덮었구나. 근데 그게 가스였던 겨. 안개의 정체는 바로 가스라는데 자, 지난달 21일 오후 11시 17분경 대량의 가스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진짜 무슨 자세히 안개인 보면 줄. 뭐 안개 같기도 하죠. 자, 현장은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 피해를 입은 마을 주민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유독가스 아니에요, 심지어?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하얗게. 네. 이거 그럼 다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납품이 가능한 건가요? 납품은 절대 안 되고요. 진작에 이거 수확해서 이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일단은 납품을 못 하겠다 이런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통보를 해놨습니다. 현재 납품은 물론이고 수확도 금지된 여기 상황이라는데. 선생님 댁이에요? 이거 다 말랐네요. 다 말라서 지치구려. 어머, 얼마나 덮였으면. 이 뭐 뒤에도 상관이 게 없네요. 뒤에도 있고. 뭐 이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작물들이 누렇게 바짝 말라버렸는데요. 자, 도대체 이 가스는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지금 저기 보이는데 원통 앞에 그쯤 같아요. 마을 인근에 위치한 화학물질 취급 공장이 발생지라는데 자, 10월 21일 오후 11시 17분경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목을 콱 막힌 거예요. 따끔따끔거리면서 그냥 마셨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아니다. 이거 지금 위험하다. 혼자 이제 우리 둘이서 생각을 하고 전화기를 가져와서 전화를 한 거죠. 갑작스러운 고통과 상황에 놀란 주민은 빠르게 119에 신고를 했고 1시간이 흐른 후 사건과 관련된 재난안전 문자를 받았다는데요. 어지럽고 머리가 그렇게 아팠어요.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 내가 한 이틀 후에 산책을 시켰거든요. 갑자기 토해 났더라고요. 불안감이 높아져 가기만 한 상황. 문을 다 닫고 있는데도 냄새가 좀 들어오더라고요. 본드하고 신나하고 이런 게 섞인 냄새. 좀 심해요.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했고 11월 11일 기준 무려 114명입니다. 이게 며칠 정도 간 것 같아요? 체감상으로 5일 정도 간 것 같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터졌기 때문에 또요? 가스 누출이 또 있었답니다. 1차 사고 발생 후 닷새 뒤인 26일 같은 업체에서 동일한 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얼마나 이렇게 신경을 안 썼으면. 네, 이로 인해 생긴 피해 농가는 바로 어제 기준입니다. 무려 238가구. 피해 면적은 무려 97.4헥타르에 이릅니다. 상태가 심각한 곳은 마치 제초제를 뿌린 듯 까맣게 타들어가고 바싹 말랐는데요. 다 이렇게 죽었지.
무슨 거냐 같은 데서 어떻게 두 번이나 이렇게 돼요? 심각해요. 콩이며 고추, 가지들을 심으며 수확하는 날을 기대했지만 지금은 처참히 죽어버린 작물들. 그럼 이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 버린다는 거지. 근데 늙은이 마음으로 낚아서 버릴 수가 있어. 화학물질의 영향을 받은 작물들은 폐기 처분 대상인데요. 주민들의 속도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이게 고추였던 속상한 거죠? 거 말을 어떻게 다 해요. 먹으려고 해놓은 건데 이렇게 하나도 못 먹으니. 그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곡물을 정리하는 것뿐이라는데요. 자, 다른 주민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이걸 털지를 못하겠어. 내주라고. 올 한 해 정성껏 키운 콩이지만 현재 먹지도 팔지도 못하게 돼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겉으로 이렇게 속에 까보기는 멀쩡한 것 같아. 그런데 가스 누출이 돼서 지금 이 현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먹어서도 안 되고 판매해서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보기에는 멀쩡해도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먹을 수도 없답니다. 속상하지. 여기 살면서 세상에 처음이야, 처음. 놀랬지. 지금 나 동네 사람이 그냥 눈물이 다 날 정도요, 진짜. 이 속상한 마음에 하염없이 눈물만 흐를 뿐입니다. 자, 그런데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분홍빛의 눈길이 뺏기는데요. 자, 지금 현재는 오로지 회색빛만 남았습니다. 진짜 이 가스라는 게 정말 무섭죠. 너무 속상하죠. 순식간에 지금 이렇게. 거의 7년 동안 이렇게 가꾼 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으니까. 남편과 7년을 가꾼 꽃밭은 결국 가스로 인해 피폐해졌습니다. 자, 피해를 봤다는 다른 마을도 찾아가 봤는데요. 텃밭뿐만 아니라 비닐하우스 내부까지도 이 가스가 들어왔다고요. 자, 현재 작물의 상태는 어떨까요? 3주로 했는데도 그렇게 들어왔는데 보통 가스가 아니야. 삼중철이지만 가스의 공격에는 속수무책이었다는데. 정상적으로는 여기 올라와야지. 그래서 여기 어째 다 왔어요. 이게 다 노랗잖아, 끄트머리가. 여기도 그렇고. 자세히 보시면 노란 끝부분이 보이는데요. 이게 유해물질에 노출이 됐기 때문이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축 짓물린 것처럼 힘을 잃었는데, 자, 더욱 안타까운 건 사고 발생 후 작물의 변화가 적더라도 상품 가치는 0, 전혀 없다라는 것. 사고가 난 회사는 평소 화학물질을 판매와 또 보관을 해왔다는데요. 경위를 듣기 위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어쩌다가 정말. 해당 업체는 현재 가동 중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는데요.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명확한 답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든 가스의 정체에 대해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비닐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건데요.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불이 잘 붙는 인화성 물질입니다. 페인트나 접착제, 코팅제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만약 밀폐된 공간이었으면 화재 폭발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로 확산이 돼서 주변에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다행히도 화재로 연결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식물과 사람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소량으로 네. 노출이 됐을 경우에는 크게 위험하진 않은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고농도로 증기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눈이나 코, 목 이런 데가 약간 따가울 수 있고 두통 또는 어지럼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식물들이 갈변이라든지 말라 죽는 현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노출 사고 이후 의문점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종료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침에 일상생활을 했어요. 1차 사고 후 대기 종료 문자가 너무 빨리 왔다는 건데요. 바람이 불면 타고 날아가잖아요. 그 생각을 했죠. 이렇게 그냥 계속 남아있을 줄 몰랐어요. 우리가 종료돼야지 종료지 뭐 자기들이 종료한다고 종료돼. 저기서 누출을 막았다 그걸 종료라고 그러는 거지 이 사람들은. 근데 여기 밭 현장에서는 냄새가 하루 종일 났대요. 현장 조사를 제대로 안 한 걸까요? 그러니까요. 자, 이에 대한 내용을 음성군청 담당자에게 확인해 봤습니다. 22일 04시 15분부터 사고 현장에서 충주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측정한 화학물질 농도가 0ppm으로 불검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 화학물질이 검출되지 않았고 주민들께서 출근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발송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 누출량이 1차와 2차 사고에서 각각 500kg과 400kg이라고 했지만 이후 10톤과 4.5톤으로 정정됐습니다. 너무 큰 자, 이 차이인데요. 사고의 원인은 뭘까요? 구체적인 원인 조사 결과는 특정 조사가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밝힐 수 있고요. 다만 그 1, 2차 사고 둘 다 중압 반응이 일어났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내 목숨줄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나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엄청 많아 되는 거지. 해당 답변을 듣기 위해 음성군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손해 사정인을 선임을 해서 이제 보상 계획을 이제 수립하고 있는데요. 보상 계획에서 주민분들하고 이제 그 합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우리 음성군에서 먼저 주민께 보상을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우리 음성군에서 좀 적극 검토해 주십사. 저희 음성군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이제 구성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11월 6일 각 관계자들이 모인 주민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피해 보상에 대해서 최선으로 협조를 할 것을 다짐하고 또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예정입니다. 두 번의 누출 사고로 소중한 일상을 잃어버린 주민들. 그러나 절망만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 피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게. 희망은 절망 속에 피는 꽃이라는 말이 있죠. 하루라도 빨리 원래의 모습을 되찾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이런 가스 누출 사고, 설령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일단 일어나면 피해가 너무 큽니다. 일단 농작물 피해 있고요, 또 건강상의 피해가 있는데 평창에서처럼 실제로 이게 그 인화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큰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또 사고기도 했었거든요. 일단은 근데 당장 생계가 문제가 달렸는데 좀 지자체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네, 바로 어제입니다. 음성군에서는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긴급 생활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4인 이하에는 30만 원, 그리고 5인 이상은 40만 원을 지원해서 총 6,71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하는데요. 예. 자, 문제는 공식적인 조사를 하는데 최소 3개월이 걸린다고 하니까 이 농민들이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죠. 자, 그리고 원주지방환경청에서도 이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보험사를 통해서 보상에 대해서 합의를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